다리가 무거워서 계단만 봐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가 후들거린 경험 있으신가요? 일어서려고 할 때 무릎이 덜컥 꺾이는 느낌이나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쥐어짜듯 아파오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벽을 짚고 화장실까지 가기도 하고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휘청거려 넘어질까 두려워지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왔지만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 일상생활 전체가 흔들립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손주 보러 외출하는 것도, 집안에서 청소하고 요리하는 일조차 버거워집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중심이 무너지면 골절이나 낙상으로 이어지고 그 순간부터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며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다리 힘이 곧 건강의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돈 1,000원대로 이 모든 문제에 조금이나마 손을 쓸 수 있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콩나물입니다. 마트에서 한 봉지 1이 0원이면 살 수 있는 가장 흔한 반찬 재료이지만 그 속에는 다리 힘을 붙들고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콩나물의 풍부한 아스파라긴산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에너지 대사를 빠르게 돌려줍니다. 이소플라본은 골밀도를 높여 뼈가 약해지는 속도를 늦춰주고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이 더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비타민 C와 철분은 혈액을 만들고 면역력을 지키며 칼륨은 근육 경련을 예방해 다리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을 줄여줍니다. 다만 콩나물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통풍으로 요산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콩나물 속 퓨린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칼륨이 체내에 쌓여 부정맥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은 덜 익은 콩나물을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걱정되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콩나물 한 그릇이 어떻게 우리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힘이 됩니다. 콩나물은 우리나라 밥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동의보감에는 온몸이 무겁고 저리거나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이고 염증을 억제하며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장국이나 국밥에 넣어 먹으며 숙취를 풀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활용해 왔고 삼국시대부터 콩을 발화시켜 먹는 기술이 전해져 왔습니다. 콩나물은 비싸지 않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온 귀한 약재였습니다. 콩나물은 크게 대두 콩나물과 녹두나물로 나뉩니다. 대두 콩나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무침밥에 넣어 먹는 것으로 머리가 크고 줄기가 하얗고 굵으며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녹두나물은 머리가 작고 줄기가 가늘며 부드러운 식감이 있고 주로 무침이나 비빔밥에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대두 콩나물이 훨씬 더 흔하게 유통됩니다. 우리가 흔히 콩나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대두 콩나물을 가리킵니다. 콩나물 백지에는 약 3040kcal 정도 들어 있습니다. 열량이 낮지만 영양 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단백질이 34지 정도 들어 있어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손색이 없고 식이섬유가 약 3지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과 포만감을 지켜줍니다. 비타민 C는 100지당 13mg 정도 들어있어 면역력 유지와 철분 흡수를 돕고 칼슘은 40mg 정도 함유되어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철분은 12mg, 칼륨은 20만 250mg 정도 들어있어 근육 경련 예방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며 엽산 마그네슘인 등도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빠르게 분해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 뿌리가 길수록 아스파라긴산 함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콩나물을 고를 때 뿌리를 잘라내지 않고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있어 골밀도를 높이고 뼈가 약해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 손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콩나물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우선 머리 부분이 너무 크지 않고 줄기가 하얗고 탱탱한 것을 고르세요. 머리가 지나치게 크면 과숙한 것이고 줄기가 갈색으로 변했거나 물러 보이면 신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콩나물을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바로 돌아오면 신선하고 물러지거나 눌린 자국이 남으면 오래된 것입니다. 냄새가 시큼하거나 비린내가 나면 이미 상하기 시작한 것이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지 안쪽에 물이 고여 있거나 물기가 많으면 빨리 상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건조하게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고 집에서 바로 물에 담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콩나물은 오래 두고 먹기 어려운 식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보관법을 제대로 알면 57일까지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온 콩나물을 봉지째 냉장고에 넣으면 이틀도 안 돼 물러지는데 이유는 콩나물이 채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물과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고 콩나물이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부어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은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어야 콩나물이 썩지 않고 싱싱함을 유지합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데쳐서 물기를 짜고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12개월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냉동한 콩나물은 식감이 약간 무르기 때문에 국이나 찌개에 넣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은 값싸고 흔한 식재료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 몸을 지켜온 약재였고 지금도 다리 힘과 피로 회복을 돕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소중한 밥상 친구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피로가 쌓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에너지 대사가 둔해집니다. 이 모든 문제에 콩나물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스파라긴산이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면 근육 속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젖산이 쌓이면 다리가 무겁고 뻐근해지며 조금만 걸어도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이 젖산을 빠르게 분해하고 체외로 배출하는 효소 활동을 돕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 몸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콩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느끼던 다리의 무거움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콩나물 뿌리에 아스파라긴산 함량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뿌리를 잘라내지 말고 통째로 조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이소플라본이 골밀도를 높이고 뼈를 지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소플라본이 일부 그 역할을 대신해 뼈 손실을 억제합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감소하는데 이소플라본은 남녀 모두에게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 100지에 약 500지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하루 12컵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지키는데 충분한 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 합성과 유지를 돕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 합성 속도가 느려지고 분해 속도는 빨라져 근육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다리 근육이 빠지면 걷거나 일어설 때 힘이 부족해지고 균형을 잃으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콩나물에는 100지당 34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하루에 12컵 약 10만 200지만 섭취해도 68지의 단백질을 공급받습니다. 이는 계란 하나 정도의 단백질량에 해당하며 육류나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시니어에게는 식물성 단백질로 근육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된장이나 두부와 함께 조리하면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근육 합성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넷째, 비타민 C와 철분이 혈액을 만들고 면역력을 지킵니다. 비타민 C는 100지당 13mg 정도 들어있고 철분은 12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철분은 적혈구를 만들어 산소를 온몸에 운반하고 다리 근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피로가 덜하고 힘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상처나 감기도 회복이 느려지고 체력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데 콩나물을 꾸준히 먹으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칼륨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혈압을 조절합니다. 칼륨은 근육 세포 안팎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미네랄로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콩나물 100지에 약 20만 2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하루 12컵 섭취하면 다리쥐가 자주 나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고혈압이 있는 시니어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칼륨이 체내에 쌓여 부정맥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째, 식이섬유가 체중 관리를 돕고 관절 부담을 줄입니다. 콩나물 100지에는 약 3지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포만감을 주고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 발목 허리 관절에 부담이 커지고 다리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콩나물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중을 관리하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 관절 건강을 간접적으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항염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을 완화합니다. 콩나물에는 사포닌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인다고 기록된 것처럼 콩나물은 오래전부터 염증을 줄이는 식재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콩나물은 피로 물질 분해, 골밀도 유지, 근육 합성, 혈액 생성, 근육 경련 예방, 체중 관리, 염증 감소 등 다리 힘과 전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와 성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대로 이 모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콩나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콩나물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손실과 소화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바르게 조리하면 영양소를 최대한 지키면서도 소화에 부담이 없게 먹을 수 있습니다. 콩나물국 가장 흔하고 간단한 조리법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콩나물을 넣은 뒤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뚜껑을 덮고 끓이면 비린내가 생기므로 처음 510분은 뚜껑을 열어두고 끓여 잡내를 날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고 1015분 정도 더 끓여 콩나물이 충분히 익도록 합니다. 된장이나 새우젓을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지고 대파 마늘을 넣으면 영양과 풍미가 더욱 좋아집니다. 콩나물은 익혀도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어 씹는 맛이 살아있고 국물에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C가 녹아나와 국물까지 마시면 영양소를 빠짐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무침 콩나물을 삶아 물기를 꼭 짜고 참기름 소금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어 무쳐 먹는 반찬입니다. 삶을 때는 물이 끓으면 콩나물을 넣고 57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합니다. 참기름에는 리놀레산이 들어있어 콩나물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다진 마늘은 항균항염 효과가 있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깨소금에는 칼슘이 풍부해 콩나물의 이소플라본과 함께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무침은 간단하지만 영양이 골고루 담긴 밑반찬입니다. 콩나물밥 쌀을 씻어 물을 맞춘 뒤 콩나물을 얹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밥이 다 지어지면 뚜껑을 열고 고추장, 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비벼 먹습니다. 콩나물에서 나오는 수분이 밥에 배어 촉촉하고 구수한 맛이 나고 콩나물의 단백질과 쌀의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가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량이 더욱 늘어나고 김치를 곁들이면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추가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찜 콩나물을 씻어 냄비에 담고 고추, 마늘, 새우젓,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510분 찝니다. 물을 따로 넣지 않아도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오므로 불을 너무 세게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찜은 영양소 손실이 적고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 씹는 재미가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두부나 버섯을 함께 넣으면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콩나물 김치찌개, 김치찌개에 콩나물을 넣으면 국물이 시원하고 개운해집니다. 김치를 볶다가 물을 붓고 콩나물을 넣어 끓이면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국물에 녹아나와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나 돼지고기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국물까지 마시면 영양소를 빠짐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영양이 더욱 풍부해지는 재료가 있습니다. 된장은 필수 아미노산과 유산균이 풍부해 콩나물의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근육 합성을 돕고 장 건강을 지킵니다. 김치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소고기는 철분과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해 콩나물의 철분 흡수를 돕고 계란은 콜린 비타민 B군을 추가로 공급해 뇌 건강과 에너지 대사를 지원합니다. 두부는 이소플라본과 칼슘이 콩나물과 시너지를 내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콩나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덜 익은 콩나물은 소화가 어렵고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시니어는 익히지 않은 콩나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콩나물국을 끓일 때는 뚜껑을 열고 끓여 비린내를 날리고 국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충분히 익힙니다. 나트륨 섭취가 걱정된다면 된장, 간장, 소금을 적게 넣고 대신 다진 마늘, 생강고추로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 자체에 칼륨이 들어있으므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콩나물을 먼저 삶아 물에 우려낸 뒤 조리하면 칼륨을 일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조리 방법이 간단하고 다양하며 밥국 무침찌개찜 등 어떤 요리에나 잘 어울립니다. 올바르게 조리하고 궁합 좋은 재료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를 최대한 지키면서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 대부분의 건강한 시니어는 하루 12컵 약 10만 200지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단백질 68지, 식이섬유 36지, 칼륨 20만 500mg 정도를 공급받을 수 있고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 걱정도 적습니다. 통풍신장 질환소와 약함이 있는 분은 하루 반 컵 정도로 줄이거나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콩나물을 오래 두고 먹으려면 보관법이 중요합니다. 사온 콩나물을 봉지에서 꺼내 상한 것이 있으면 골라내고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습니다. 콩나물이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물은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어야 콩나물이 썩지 않고 싱싱함을 유지하며 이렇게 보관하면 57일까지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콩나물을 삶아 물기를 짜고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한 콩나물은 식감이 무를 수 있으므로 국이나 찌개에 넣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을 매일 한 끼 이상 식탁에 올리면 다리 힘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조리법이 간단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통풍 콩나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생성됩니다. 통풍 환자는 요산 수치가 높아 관절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데 콩나물을 과다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은 하루 반 컵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 질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칼륨이 쌓이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부정맥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칼륨이 풍부하므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을 줄이려면 콩나물을 먼저 삶아 물에 우려낸 뒤 조리하면 일부 칼륨이 제거됩니다. 소화 기능 약함 콩나물을 덜 익혀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이 느려져 생 콩나물이나 덜 익은 콩나물을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큽니다.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시고 국물까지 마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알레르기 드물지만 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콩나물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만 먹어보고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 곤란 등이 생기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오해 정리 콩나물은 값이 싸서 영양이 부족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아스파라긴산, 이소플라본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또한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설사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덜 익혀 먹었을 때 생기는 증상이며 충분히 익히면 소화에 문제가 없습니다. 콩나물만 먹으면 다리 힘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기대도 과도합니다. 콩나물은 건강을 보조하는 식재료일 뿐 근육량 감소나 골다공증을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꾸준히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을 병행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돈 1,000원대의 콩나물 한 그릇이 다리 힘을 붙들고 피로를 풀어주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긴산이 젖산을 분해하고 이소플라본이 뼈를 지키며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혈액과 면역력을 지킵니다. 하루 12컵 정도 꾸준히 드시고 통풍 신장소와 약함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며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올바르게 조리하고 보관하면 콩나물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식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다시 힘을 얻고 하루를 더 가볍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